우리 환자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. 그리고 보통 수술 끝나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이 조직검사가 나옵니다. 이 조직검사를 한번 이리 들여다보면 P53이라는 유전자에 대해서 나와요. 근데 이 P53의 유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유전자입니다. 우리 수많은 유전자가 있죠.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도 있고 또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도 있고, 근데 여기에서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바로 P53입니다. 우리가 P53을 달리 말할 때 항암 유전자다 이런 말을 써요. 그러면 P53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? 원래 세포가, 우리 암 세포는 어때요? 막 분열을 빨리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. 이 분열을 억제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. 또 세포 자살을 시켜요. 우리 몸 안에는 정상적으로 노화가 되면은 이 세포를 죽이는 자살 프로그램이 있어요.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유전자가 바로 P53이거든요. 그래서 이 P53 유전자는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어떤 세포가 발생을 했거나 또 세포가 만들어질 때 좀 불량품이 된 경우, 그 다음에 노후화된 경우, 그 다음에 손상을 입은 이런 세포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럼 우리 암세포는 어때요? 암세포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암세포를 죽여야 하잖아요. 그 역할을,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또 P53이거든요. 그러니까 P53이 활성화가 되는 게 좋죠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P53이라는 유전자를 조직검사에 볼 때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. 이걸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. 이 검사 결과지에 보면은 P53 가로해가지고 음성인 사람이 있고, 1 포지티브가 있는 사람이 있고, 2 포지티브, 3 포지티브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P53은 암을 억제하는 항암 유전자이기 때문에 1 포지티브보다는 2 포지티브가 좋을 것 같고, 또 3 포지티브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2 포지티브, 3 포지티브인 경우에 나는 내 거 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는 기능이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. 우리 P53이라는 유전자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는 만들어져 가지고 15분밖에 활동을 안 해요. 그리고 사라져요. 왜 이렇게 짧게 활동하도록 뒀냐면 우리 몸에서 P53이라는 유전자가 너무 많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. 우리 세포를 막 파괴하고 다닐 수 있어요. 그래서 노화도 더 촉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짧은 시간만 활동을 하도록,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게 기능을 하도록 두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음성이나 아니면 1 포지티브 정도입니다. 그런데 2 포지티브, 3 포지티브가 나왔다. 이 경우는 지금 뭔가가 우리 몸 안에서 많이 죽여야 할 그럴 상황이 생긴 거예요. 암도 그런 거잖아요. 그렇지만은 이 P53은 음성이나 1 포지티브만 가지고도 충분해요. 그래서 굳이 2 포지티브, 3 포지티브 갈 필요가 없는데 우리 몸에서 막 만들어내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 P53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. 이 P53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놓은 양만 가지고는 어떤 기능을 못 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기능을 못 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게 부족한가 싶어서 막 찍어내요. 그래서 2 포지티브, 3 포지티브가 되는 건데 이미 그런 경우에는 P53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 변이종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2 포지티브, 3 포지티브의 결과가 나왔다. 그러면 내 거 항암 유전자는 기능을 못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음성이나 1 포지티브인 경우에 가장 정상적이고 내 것
항암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고 있구나.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 P53은 그래요. 우리 암이 있잖아요. 암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에 약 한 80% 정도에서 P53이 기능이 떨어져서 암을 만든다고 합니다. 즉 뭐냐면 암을 억제하지를 못해서 암을 죽이지를 못해서 암이 커진다는 그런 경우가 거의 한 80%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P53을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만 볼 게 아니고 P53이 어떤 치료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우리 유방암 중에서 이 가족력이 있는 유방암인 경우에는 이 P53의 변이종이 잘 생긴다고 그래요. 그리고 과발현이 잘 되고 이거는 또 예후가 안 좋은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. 또 다른 연구에 하면은 담낭암 있잖아요. 담낭암 경우에 P53이 정상인 경우에는 항암 약물이 상당히 잘 듣더라는 그런 연구 자료도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식도암 같은 경우에 과발현된 경우, 뭐 2 포지티브나 3 포지티브 이런 결과가 보이는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더라. 그래서 이렇게 P53을 가지고 예후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P53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면 어때요? 정상적인 P53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면 몸 안에서 바로 이거 항암 유전자이기 때문에 암을 억제를 잘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음식들 중에서 이 P53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. 몇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은 녹차 속에 있는 EGCG 이게 그런 기능이 있고요. 또 케르세친 우리가 양파 속에 많이 들어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. 그 다음에 십자가 식물 이게 보통 뭐예요? 무, 배추, 부추, 마늘 이런 식물들이 또 P53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황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비타민 C 있잖아요. 이 비타민 C도 P53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P53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한번 보세요. 그래서 P53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.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P53을 강화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이런 방법들을 병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암 치료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.